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경기 클리블랜드 대 미러키 경기입니다. 라이블리랑 페랄타가 붙는다고 하네요. 사실 라이블리는 이제 클리블랜드에서 작년에는 뭐 2선발급으로 활약을 했는데, 지금도 올 시즌도 기록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닝을 많이 못 먹는다는 거. 6이닝을 먹은 경기가 거의 뭐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긴 이닝을 끌고 가지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조금 있고, 그래도 뭐 5이닝을 잘 닫아주면 모르겠는데 요즘에 뭐 미러키가 빠따도 좋은 편은 아니죠. 일단은 라이블리한테도 기대치가 뭐 없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프레디 페랄타는 지금 미러키 1선발 노릇을 하고 있어요. 예년보다도 시즌 초반 스타트가 좋은 편이다, 이런 것들도 보이는 것 같은데, 뭐 예년에 비해서는 원래 얘가 포심이랑 슬라이더로 많은 삼진을 유도하는 그런 피칭을 하는데, 올 시즌에는 이제 두 번째 피치로 체인지업을 많이 씁니다. 원래 슬라이더로 쓰다가 슬라이더가 작년에 구종 가치가 조금 떨어졌거든요. 올해는 포심의 구속도 나오고 있는데, 체인지업을 조금 더 섞어 쓰는 모습, 이런 것들을 하면서 더 안정감 있는 피칭이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페랄타도 이닝이터의 모습이 아니에요. 삼진을 많이 잡는다든지, 그리고 볼넷도 적지 않아서 이 친구도 이닝을 많이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발상으로는 페랄타가 괜찮고, 라이블리도 많이 떨어지진 않는데, 둘 다 선발들이 이닝을 좀 많이 못 먹을 가능성들, 6이닝을 둘 다 아마 못 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빠따 같은 거는 클리블랜드도 좀 별로고, 미러키도 지금 엄청 별로죠. 미러키 최근에 이제 5경기 동안 타율이 1할 8푼 1리입니다. 이 기간 동안 홈런은 조금 있긴 한데 출루가 많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미러키는 일단 주자가 나가면은 도루 같은 거 굉장히 좋으니까 좀 상대 좀 진을 빼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데, 미러키는 주자를 내보내는 능력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좀 저는 선택하기엔 안 좋은 경기라고 보긴 합니다. 미러키의 페랄타가 우세하고, 그리고 둘 다 빠따가 별로라면은 뭐 언더 같은 거나 아니면은 미러키 사이드로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것 같은데, 저는 하나 간다면 그냥 언더 정도? 근데 언더 가는 것도 둘 다 원래는 얘네 둘 다 불펜이 훌륭한 팀이잖아요. 아마 작년에 클리블랜드가 전체 불펜 1위고 미러키가 아마 3등인가 했을 텐데, 올 시즌은 상황이 아주 다릅니다. 클리블랜드의 철벽 불펜이 고장나기도 했고, 또 미러키는 또 연투가 많아요. 오늘은 미러키도 아마 좋은 상태의 불펜이 나오기 좀 어려울 거예요. 어제 마무리 라인도 지금 연투에 걸려있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저는 경기가 길게 가면은 또 이게 언더버가 흔들릴 가능성이 보여서, 나는 그나마 이 경기는 본다면 언더 보고 싶은데, 사실 선택 안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디트로이트 대 보스턴, 잭슨 조비랑 하우크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선발상으로는 그래도 하우크가 보여준 게 많고, 잭슨 좁은 떠오르는 이런 뭐 좀 신인 선발 그런 느낌인데, 잭슨 좁도 직전 경기 때 3.2이닝 6실점 쿠어스에서 개 두드러 맞았습니다. 근데 그 경기는 얘가 두드러 맞았어도 그냥 콜로라도가 못해가지고 디트로이트가 빠따로 이긴 경기였었는데, 어쨌든 잭슨 좁도 요즘에는 조금 별로긴 하더라고요. 뭐 구속 같은 걸 잘 나오고 뭐 그런 건 괜찮은데, 제구력 문제라든지, 지금 27.2이닝 이닝을 많이 못 먹었는데 27.2이닝 동안 볼넷이 15개면은 이것도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거의 뭐 WHIP는 1.5가 넘는다, 그렇게 봐야 되니까 이 친구도 위기가 조금 있다는 거고, 테너 하우크는 그냥 별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하우크, 자, 지난번 경기 때는 하우크가 얘가 구속이 조금 다른 날보다 더 나왔었어요. 올 시즌 평균 구속이 94.5마일인데 이제 평균적으로 95.5마일까지 찍고, 다른 날보다 전체적으로 구속이 잘 나온 겁니다. 보통 구속이 잘 나오면 이거는 그날 컨디션이 좋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난번 경기 때 그냥 4.2이닝 3실점으로 텍사스한테 조금 고전을 했어요. 얘는 지난번에 구속은 잘 나왔지만, 그전 경기도 7이닝 1실점을 했는데 뭔가 살아나는 듯 하면서도 하우크는 고전을 합니다. 보스턴의 약한 수비 때문에 좀 손해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서, 하우크는 저는 좀 더 이제 길게 간다면은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방어율보다는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는데, 어쨌든 작년 이맘때 거의 뭐 싸이형 주자급으로 활약을 하던 그때보다 확실히 못 미치는 시즌이잖아요. 이러다 보니 사실 잭슨 존보다는 나는 하우크한테 조금 기대치가 있긴 하지만, 디트로이트의 엄청난 홈발이라든지, 디트로이트 홈발 굉장히 좋죠. 얘네들 요즘에 이제 텍사스한테 홈에서 2연패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홈에서 14승 5패입니다. 그 전까지는 거의 뭐 리그에서 가장 홈 승률이 좋을 정도로, 그 정도를 보내다가 요즘엔 살짝 2연패로 약간 주춤한 건데, 이거는 아무래도 디트로이트가 지금 빠따가 별로예요. 디트로이트도 빠따가 괜찮은 구간이 있었지만은 최근에 3경기 동안 뭐 4안타, 7안타, 4안타 이렇게 치고 있고, 반대로 보스턴은 요즘에는 그래도 빠따가 좀 살아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발 상태도 둘 다 좀 별로라고 보고, 빠따는 디트로이트가 안 좋고 보스턴은 괜찮다. 근데 그렇다고 보스턴의 원정승을 보자니 디트로이트의 이런 좋은 홈 성적이 걸린다. 결국엔 이거는 보스턴이 그런 디트로이트의 홈발을 이겨낼 만한 그 타격을 보여줘야 되는 경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크게 뭐 다가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테너 하우크가 얘가 이제 디트로이트한테 굉장히 강한 면이 있습니다.
통상 디트로이트전 3경기 동안 18이닝 1.50이에요. 이런 것들은 좀 좋게 보이는 것도 있어가지고 하우크가 요즘에 조금 못 믿었지만은 얼마 전에 뭐 잘한 적도 있었고, 저는 차라리 이 경기는 보스턴의 원정승 같은 거 역배려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아까 말했던 디트로이트의 홈발 그런 것들 때문에 걱정이 좀 되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오바 가능성도 보고는 있는데 일단 오바 보는 건 둘 다 선발이 만만해서이거든요. 근데 오바를 보자니 요즘에 디트로이트 빠따 믿고 오바 보기에는 좀 별로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보스턴 역배 보는 거나 오바나 둘 다 그렇게 막 갈만하진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기예요. 다음 필라델피아 대 세인트루이스 경기, 크리스토퍼 산체스랑 매튜 리버라토레가 붙습니다. 산체스는 지금 기록이 이제 슬슬 회복세가 있죠. 얘가 저는 매번 구속이 상승해가지고 좌완인데도 거의 뭐 96마일급이 나온다. 여기다가 뭐 체인지업이나 슬라이더 이용해가지고 땅볼 유도 피칭 많이 하는, 볼넷도 안 주고 피어물론도 스타일상 적은 편이고 위기관리도 잘 돼요. 근데 구속이 잘 나오는 거 대비 삼진이 부족하다든지 피안타가 많은 편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는 한번 갑자기 이제 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2이닝만 던지고 내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2경기 동안 워싱턴이나 템파베이 이런 애들한테 다 호투를 하기도 했었고, 일단은 산체스는 저는 좋게 봐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좀 스타일상 좋아하는 유형이고 위기가 오더라도 뭐 땅볼 유도해가지고 막아낸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괜찮은 선발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매튜 리버라토도 만만치가 않은 게 지금 일단은 기록이 상당히 좋죠. 그동안은 세인트루이스가 얘를 뭐 선발로 끌고 갈 정도로 잘해주지는 못했는데 올 시즌은 일단 기록이 좋아요. 보통 롱릴리프로 나온다든지 이랬는데 가장 많이 보이는 건 지금 엄청나게 좋은 이런 제구. 지금 41이닝 동안 볼넷이 6개입니다. 직전 경기 때 피츠버그한테 볼넷을 3개 주긴 했는데 그날은 이제 피안타를 3개밖에 안 맞고 7이닝 2실점한 경기거든요. 리버라토레는 일단은 이 WHIP가 좀 낮은 거, 올 시즌에는 확실히 출발이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리버라토레도 괜찮게 봅니다. 지난번에 얘가 스킨스랑 붙었는데 그날도 리버라토레가 뭐 구속 같은 것들이 괜찮게 나왔어요. 커터 같은 게 특히 구속이 잘 나왔었고 전반적인 구속이 잘 나왔는데 오히려 스킨스보다도 더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리버라토레가. 저는 둘 다 선발 상태가 괜찮아 보이거든요. 마침 이제 빠따 같은 거는 필라델피아는 요즘에 분위기가 좋아요. 최근에 9경기 동안 뭐 7승 2패 달리고 있고, 세인트루이스는 지금 6연승 달리고 있고, 이래갖고 둘 다 지금 빠따도 좋고 분위기도 좋은 애들인데 저는 이 경기는 한번 언더가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게임입니다. 일단 선발 상태가 마음에 들고, 그리고 뭐 따지고 보면 필라델피아가 홈발이 있고 세인트루이스는 원정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원정을 세인트루이스가 워싱턴 원정을 수입했잖아요. 그러면서 원정에서 안 좋은 것도 극복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저는 꽤나 볼만한 게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배팅하기 좋다는 경기라기보다는 좀 치열하게 재밌을 것 같은, 일단 뭐 언더, 그리고 사실 이기는 쪽은 그래도 필라델피아가 가까울 것 같기는 해. 일단 뭐 선발상으로도 저는 산체스가 보여준 거는 더 많다. 리버라토는 그냥 올 시즌 한 번 잘하고 있을 뿐이니까 저는 필라델피아 승이라든지 그리고 한 점 차 게임도 살짝은 욕심이 나요. 타이트한 게임이 될 것 같고, 제가 방금 두 선수의 선발 상태가 괜찮다고 했는데 양팀 선수 모두 다 리버라토레는 필라델피아 애들한테 피안타율이 189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산체스도 피안타율 206인데 둘 다 이렇게 2차 지표, 이런 뭐 타구의 속도 같은 것들 계산해가지고 정타를 많이 안 맞는다든지 그런 것까지 계산한 지표로도 둘 다 좋게 찍히고 있는 게 보이죠. 빨간색이 좋은 거니까.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한번 언더 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매츠 대 피츠버그, 피터슨이랑 스킨스가 붙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은 피터슨도 직전 경기는 조금 안 좋았었거든요. 6이닝 동안 애리조나라는 그래도 빡센 팀한테 사실점한 거는 봐줄만은 해. 어쨌든 얘도 이제 작년에 후반기쯤부터 아주 잘하기 시작을 했었고 작년에 2.90으로 마무리를 했죠. 지금도 봐줄만 합니다. 그냥 매츠가 아마 올 시즌에 선발 방어율이 가장 좋은 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정도로 매츠는 선발들이 참 잘하고 있고, 어제도 그리핀 캐닝이 굉장히 잘했잖아요. 기대치가 없던 애들조차 잘해주고 있는데 피터슨 정도면 그래도 보여준 게 있는 놈이라고 봐야 됩니다. 통산으로도 이렇게 홈에서 잘했던 것도 있기도 한데 어쨌든 피터슨이 잘하다가 올 시즌에는 좀 이닝을 좀 덜 먹는 거라든지 실점이 조금 있는 거, 이 정도 방어율, 이 정도는 기대를 할 만한 것 같아요. 이 정도 방어율 보여줄 거는. 반대로 스킨스는 작년에 얘가 신인왕을 수상을 하고 아주 뭐 잘했었는데 내셔널리그 사이영 아마 3등인가 그랬죠. 근데 올 시즌 지금 기록부터 보면은 스킨스답지가 않아. 이 정도면은 이거보다도 더 잘해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요즘에 조금 실점이 있습니다. 컵스한테 5이닝 3실점, 세인트루이스한테 6이닝 2실점 이렇게 하면서 지금 홈런이나 볼넷 이런 것들이 비율상으로 좋지가 않거든요, 작년만큼. 그래서 난 일단 스킨스는 물론 피츠버그의 앞으로 향후 몇 년을 짊어져야 되는 그런 에이스급 투수긴 하지만 좀 믿음이 안 간다,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어제는 이제 피츠버그가 애틀랜타의 세일을 괴롭히면서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거든요. 세일도 좌완이고 오늘 상대는 피터슨도 좌완입니다. 그래서 피츠버그의 이런 빠따세가 좀 이어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것도 피터슨 정도면은 봐줄만한 선발이고 매치의 홈 경기력, 매치도 지금 홈에서 16승 4패거든요. 홈승률이 80%입니다. 80%. 그 정도로 매치는 홈발을 많이 맞는 애들이기도 하고,
이제 그동안 원정 게임을 조금 했었는데 컵스와의 시리즈도 뭐 위닝 시리즈 했었고 매츠가 홈에서 피츠버그 같은 약팀 이런 거를 상대를 한다면은 아무래도 매츠 쪽을 좋게 보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마침 스킨스가 작년에 그런 극악무도한 포스도 아니기도 하고 저는 매츠 사이드가 살짝 오바 같은 거 생각 중인데 애당초에 이 피츠버그의 스킨스 경기를 오바 본다는 것 자체가 스킨스가 조금 더 고전하겠구나 그런 마인드거든요. 사실 지금 최근에 제가 매치 경기를 봤을 때 그전까지는 이제 뭐 린도어라든지 피트 알론소, 소토 이런 애들이 원래 핵심 타자잖아요. 근데 어디도 보면은 마크 비엔토스라든지 그전 경기도 베티 매치에 좀 하위 타선이 힘을 내주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매치는 요즘에 팀의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팀 전반적인 타선의 폼이 괜찮을 가능성이 있다. 나는 그런 것들 내다 봐가지고 저는 매치 승에다가 오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스킨스가 좀 고전할 거다라는 그런 것들을 밑바닥에 깔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확률이 높지는 않아요. 뭐 그렇게 보도록 하고 둘 다 뭐 한점차 게임 내용도 꽤나 많았던 거. 매치가 지금 리그에서 아마 한점차 게임이 가장 많은 팀이거든요. 40경기가 넘었는데 얘네들이 한점차 게임 빈도가 16번입니다. 40% 근처예요. 그 정도로 되는 한점차 게임 좀 맛집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피츠버그도 15번으로 한점차 게임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다음 경기 애틀랜타 대 워싱턴 경기. 이건 뭐 다른 거보다 일단 뭐 그랜트 홈즈 대 제이크 어빈. 그랜트 홈즈는 초반에 진짜 잘했는데 의외로 너무 잘한다 이러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브라이스 엘더보다도 조금 못하고 있는 모양새죠. 기록도 그렇고 시즌 초반에 좋았던 흐름이 살짝은 좀 깨진 느낌이 있다. 의외로 잘했었는데 지금은 슬슬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 있고요. 제이크 어빈도 지금 한 저번에 한번 필라델피아한테 6이닝 6실점으로 안 좋은 경기를 했는데 바로 다음에 클리블랜드 상대로 좋은 경기를 또 했습니다. 제이크 어빈은 사실 얘가 그렇게 믿을 만한 투수는 아니었는데 작년에도 이맘때까지 잘했거든요. 시즌 초반에 아마 한 3점대 초반 방어를 보이다가 결국에는 시즌 마무리를 4.41로 했습니다. 좀 후반기에 처지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비춰졌다면은 지금도 시즌 초반에는 봐줄만 해요. 바로 직전 경기도 뭐 잘했었고. 근데 공교롭게도 제이크 어빈이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얘가 애틀랜타한테 상당히 강합니다. 애틀랜타한테 작년에 4번 만났거든요. 통상 이제 어빈이 애틀랜타를 상대한 게 총 5번인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때는 애틀랜타 빠따가 정말 강할 때 2023년 그때 2.2이닝 5실점으로 고생을 했던 적이 있고 작년에만 4번 만나가지고 밑에 있는 것처럼 24.1이닝 동안 1.16 삼진 22개 홈런 하나 이런 식으로 어빈이 애틀랜타 상대를 굉장히 잘했었거든요. 제이크 어빈도 보면은 이런 기록이 좋아요. 애틀랜타 애들만 거의 뭐 80번을 만났는데 2할 8리에다가 뭐 이런 2차 지표도 좋은 편이고 어빈이 애틀랜타한테 강했다. 그리고 요즘에 애틀랜타 빠따는 답이 없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보니 내일도 아마 애틀랜타가 빠따적으로 힘을 내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 또 애틀랜타는 지금 이제 총 11경기 여기는 제가 이렇게만 갖고 왔는데 최근에 11경기 중에 애틀랜타가 한점차 게임이 9번입니다. 9번. 애틀랜타의 올 시즌 한점차 게임 비율이 42.5%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애틀랜타 참 이쯤 됐으면 한점차 게임이 이제 그만 나와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너무 한점차 게임이 많더라고. 저는 사실 이거를 워싱턴이 또 길게 가면 불펜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어빈만 믿고 이거를 워싱턴이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는 승패는 안 보고 그냥 한점차 게임 또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언더 쪽으로 보는 거는 요즘에 워싱턴 빠따도 좋지가 못하다. 애틀랜타 빠따 안 좋은데 마침 어빈이 애틀랜타에 굉장히 강하다더라. 이런 것들 살려가지고 한번 8.2 기준 언더 한번 내비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컵스 대 마이애미 콜린 레아와 칸트리입니다. 자, 원래 같으면은 이게 그래도 컵스는 빠따적으로 굉장히 강한 팀이고 마이애미는 애매한 팀인데 칸트리를 우습게 보고선 컵스를 배팅을 해야 되는 경기예요. 근데 하필이면 칸트리를 직전 경기 다저스한테 5이닝 2실점을 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칸트리를 여기 오른쪽 아래에 컵스한테 7경기 동안 굉장히 약했었어요. 21.2이닝 8.31 굉장히 약했었는데 그리고 볼넷도 굉장히 비율이 높죠. 21.2이닝 동안 볼넷이 14개면 그러니까 매번 기회도 많이 주고 쳐맞는다는 소리인데 지난번에 얘가 다저스 상대할 때도 기록이 이랬었거든요. 기록이 진짜 안 좋았어. 근데 그 경기를 5이닝 실점으로 넘어가더라고요. 한번 긁힌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올 시즌의 기록이 참 안 좋다가 직전 경기는 조금 잘했다. 그냥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콜린 레아는 얘도 지금 지표를 보면은 2승 0패다 2.43입니다. 기록이 굉장히 좋잖아요. 얘도 이제 직전 경기 때 5이닝 5실점으로 샘프한테 조금 혼이 났었죠. 그런 경기를 보다 보니까 퀀트리는 못하다가 직전 경기 잘하고 레아는 잘하다가 직전 경기 때 한번 자빠지고 이런 느낌이어서 보편적으로 컵스를 좋게 볼만 해요. 어제도 보면 매치랑 상대를 했는데 PCA 같은 애들, 피트 크로우 암스트롱 이런 애들 또 홈런 갈겨주고 컵스도 할 만큼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컵스가 확실히 얘네들이 빠따가 진짜 좋았을 때 그때만큼은 아닙니다. 특히나 스즈키 같은 애들 진짜 잘하다가 지금 좀 침묵하고 있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는 컵스가 좀 못 내, 좀 안 내키네 약간.
어쨌든 기록면으로 봤을 때는 최근 경기가 어쨌다 이런 것들 찾는 것보다 그냥 기록면으로 봤을 때는 퀀트릴은 컵스한테 굉장히 약했었고 기록도 좋지가 못하죠. 그런 것들 살려가지고 컵스를 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이거 역시 배당이 아주 안 나와가지고 가려면 마헨에 가야 되는데 용기 있는 분들은 가보셔도 괜찮을 거는 같아요. 자, 다음에 텍사스 대 콜로라도 타일러 말리와 체이스 돌랜더입니다. 이것도 앞전 경기랑 좀 비슷하죠. 앞선 경기가 이제 마이애미랑 컵스 한쪽은 바다가 굉장히 강하고 마이애미는 그냥 적당히 하는데 선발 상태가 많이 비교가 됐잖아요. 이 경기도 비슷합니다. 타일러 말리 올 시즌 굉장히 잘하고 있죠. 제가 이 친구는 매번 구독 같은 거 안 나오지만은 하이패스트볼이랑 그리고 이제 스플리터 떨어지는 거 이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훌륭한 성적을 보인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지금까지 아직 안 털린 셈이에요. 바로 이제 직전 경기 때 5이닝 2실점 그 정도가 부진한 거였을 정도로 타일러 말리는 아주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보더라인 피칭 딱 이제 스트라이크 존에 여기저기 막 꼽아넣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보더라인 피칭을 하니까 상대 타자가 되게 애먹는다는 소리죠. 그만큼 원하는 곳에 꽂아 넣을 수도 있고 현재 상타가 이렇게 좋은 이유가 있다. 칭찬을 할 만한 투수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체이스 돌랜더는 얘는 이제 콜로라도에서 키우고 있는 선수인데 초반에 한 3경기 동안 피홈런을 몰아맞고 최근에 3경기까지는 아직까지 뭐 피홈런이 없어요. 이런 피홈런 기록도 엄청 안 좋았는데 지금은 조금 괜찮아진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구속 같은 거 잘 나오고 콜로라도가 키우고 있는 선수긴 한데요. 그냥 기록이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메이저리그 급인가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이 되는 것 같다. 좀 좋아지나 싶었는데 바로 이 디트로이트한테 쿠어스 필드에서 3이닝 6실점으로 고전하기도 하고 그때 뭐 제구도 안 좋았었고요. 아직까지는 저는 좀 만만하게 봐도 될 거는 같아요. 문제는 어제도 콜로라도가 샌디에고라는 팀한테 차이가 굉장히 컸는데 거기서 콜로라도가 타선이 폭발을 했잖아요. 그리고 샌디에고는 전혀 헤르만 마르케즈의 공을 못 건드리고 헤르만 마르케즈가 방울이 9.90이었는데 어제 아주 좋은 피칭을 했습니다. 이 텍사스는 샌디에고보다도 빠따로 믿을만한 팀이 아닌 거죠. 콜로라도는 반대로 이제는 원정으로 간다. 콜로라도 올 시즌에 일단 OPS가 지금 둘 다 27등, 28등이잖아요. 근데 이 콜로라도는 제가 매번 말하는 게 쿠어스 필드를 홈으로 쓰니까 원래는 이 OPS가 이렇게까지 바닥에 머무를 팀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지금 보면은 자 우투수를 상대를 했을 때 그냥 본인들 OPS랑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원정인 경우 쿠어스가 아닌 경우에는 우한 상대로 원정이면은 OPS가 완전 바닥으로 간다. 더 떨어진다는 소리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원정 콜로라도는 역시 빠따가 답이 없구나. 그런 결론을 좀 도출을 해야 될 것 같고 말리가 지금까지 좋은 활약을 했던 거 봤을 때 어제 막 이제 피베타가 당한 것처럼 쿠어스 필드가 아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텍사스를 봐도 괜찮은 게임이 아닐까. 물론 텍사스도 지금 빠따를 못 믿긴 한데 그래도 요즘에 이제 2경기 동안 디트로이트한테 10안타 5홈런 12안타 3홈런 이렇게 치어주고는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텍사스를 좋게 볼만할 것 같아요. 문제는 이거 역시 텍사스의 빠따 믿을 수 있느냐. 어제처럼 콜로라도 갑자기 뜬금 호투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야구긴 해요. 맨날 못하면은 방울이 뭐 엄청 막 치닫았겠지. 저는 텍사스 쪽으로 좋게 보고요. 여기에 보이는 건 이제 콜로라도가 지금 최근에 8경기 동안 8.5 기준 오바를 뚫고 있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최근에 6경기가 전부 다 홈경기였었죠. 쿠어스 필드. 그런 것들이 있는 것도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둘 다 OPS는 바닥을 기는 애들이다. 이런 거는 있어요. 자, 다음 경기 휴스턴 대 캔자시티 경기입니다. 휴스턴 쪽에서는 이제 라이언 구스토가 복귀한다고 하고 그리고 마이크 와카가 붙는데 사실 라이언 구스토가 시즌 초반에 진짜 좋았었거든요. 휴스턴을 따르는 이제 헌터 브라운이랑 같이 팀에 거의 뭐 원투펀치급으로 활약을 했었어요. 원래는 얘도 이제 마이너리그 투수입니다. 마이너리그에서 한 150이닝가량 먹으면서 3.70 정도로 그냥 그럭저럭 하는 마이너리그 투수구나 이랬었는데 메이저리그 콜업 돼가지고 되게 잘했었죠. 그러다가 최근 2경기 디트로이트한테 4.1이닝 2실점 화싹한테 0.2이닝 3실점 이렇게 해주면서 잘하다가 최근 2경기에서 사실 상대가 엄청 뭐 빡센 것도 아니었었는데 그런 경기에서 고전했다는 거거든요. 당장 내일 이 구스토라는 친구를 진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마이클 와카는 그냥 지금 뭐 성적도 보이는 것처럼 그 작년에 이제 와카랑 루고가 샌디에고에서 둘이 건너와가지고 켄자 와서 되게 잘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마이클 와카의 성적은 작년보다 성적이 페이스가 더 좋습니다. 와카는 그냥 뭐 믿을만하다는 소리기는 해요. 문제는 이거는 그냥 일단 휴스턴의 구스토라는 친구의 상태를 짐작하기가 어려운 점. 켄자가 그동안 18경기 동안 16승 2패 구간이 있었는데 최근에 2경기를 전부 다 져버렸습니다. 켄자의 기세가 꺾인 거. 그것 때문에 살짝 이제 켄자를 좀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게 있는 거겠죠. 또 이제 휴스턴도 홈발의 난제를 받는 애들이에요. 홈에서 13승 8패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켄자도 얘네들도 홈이랑 원정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마냥 이거를 켄자를 좋게 보기가 좀 어려운 느낌? 구스토가 조금 만만해졌다고 하더라도 켄자의 빠따 상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이크 와카만 믿고 켄자를 누르기가 좀 어렵다.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언더가 낫지 않겠냐. 일단은 와카는 믿을만 하잖아요. 그런 것들 봤을 때 언더가 제일 편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구스토의 상태를 모르는데 켄자에 빠따가 한창 때만큼이 아니라면은 저는 그냥 언더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승패는 어려운 것 같고 그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언더가 날라면은 이 구스토도 최근에 2경기 못한 거보다는 조금 해줘야 되기는 해요. 켄자 빠따가 못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맞물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샌디에고랑 천사 경기입니다. 마이클 킹이랑 키쿠치가 붙는다고 하는데요. 마이클 킹은 그냥 기록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죠. 지난번에 이제 얘가 양키스 상대로 등판을 했는데 그때 이제 딱 마이클 킹이 있을 때까지 킹이 6이닝 2실점으로 잘했어요. 근데 그날도 이제 좀 승리 투수까지는 아니었어. 아마 슈미트한테 조금 밀렸었는데 어쨌든 킹이 잘했거든요. 그러다가 마이클 킹이 내리고 나서 샌디에고의 불펜이 나왔을 때 거기서부터 양키스가 폭발적으로 득점을 했잖아요. 그날 경기가 이제 12대 3으로 양키가 이긴 경기인데 그때 이제 7회에만 10점을 냈습니다. 그 정도로 마이클 킹이 내리고 나서 그때부터 샌디에고가 털리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그날도 양키스 빠따가 감이 확실히 있었다는 건데 마이클 킹이 다져준 경기거든요. 그만큼 마이클 킹은 지금 샌디에고에서 가장 믿을만한 선발 중에 한 명이에요. 기록이 말해주고 있고 뭐 작년에도 아주 좋은 성적 찍기도 하고 어쨌든 킹은 진짜 긍정적으로 볼만한데 키쿠치 키쿠치도 지금 천사를 가가지고 기록이 나쁘지가 않잖아요. 키쿠치가 직전 경기 때 이런 구속 같은 것들이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포심이 올 시즌 94.3할 정도였었는데 다른 시즌보다 조금 안 나왔는데 지난번 경기 때는 아주 잘 나왔습니다. 이외에 뭐 슬라이더, 체인지어, 커브 다른 공들도 구속이 꽤나 잘 나왔었어요. 이러면서 6인 2실점으로 토론토를 압살을 했다. 본인의 친정팀을. 그래서 키쿠치도 어쨌든 컨디션이 괜찮은 와중에 있다고 봐야겠죠. 천사라는 팀이나 특성상 때문에 기록은 좋지가 않지만은 방어율 자체는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선발 상태가 꽤나 괜찮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뭐 7.5여도 언더를 볼 수는 있겠다 뭐 그런 마인드인데 일단은 저는 킹은 믿을만 하다고 보는데 얘도 그러다가도 가끔씩 한번 자빠지고 그럽니다. 그리고 키쿠치는 요즘에 샌디에고 빠따가 엄청 좋았었다가 직전 경기 때 못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홈이기도 하고 쿠어스에서는 엄청 났었는데 이 페코파크도 꽤나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언더 같은 것도 그릴만은 하겠다. 역시나 문제라면은 이 키쿠치가 이 샌디에고 애들한테는 이 성적이 조금 안 좋은 거 65타석 동안 298 정도로 피안타율이 꽤나 높고 반대로 마이클 킹은 천사 애들한테 극강입니다. 33타석에 067 정도로 아주 잘 막았다는 거. 이래서 저는 내일도 마이클 킹은 믿을만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뭐 샌디승이나 언더 생각 중인데 일단은 천사가 거의 뭐 바다급의 불펜이라는 거. 샌디에고도 요즘에 불펜이 처맞아가면서 원래 독보적인 1등이었었다가 1.79에서 지금 뭐 한 열흘 사이에 2.83이 돼버렸습니다. 이 정도로 샌디에고 불펜에 난조가 있기 때문에 불펜 때문에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언더든 간에 샌디에고 승이라든지. 어쨌든 둘 다 괜찮은 선발인데 그 중에서도 마이클 킹은 지금 현재 손에 꼽는 선발이다. 그 정도로 보고는 있습니다. 다음 경기 이제 시애틀 대 양키스 경기 볼게요. 핸콕이랑 슈미트가 붙습니다. 여기도 이제 에머슨 핸콕은 시애틀이 지금 뭐 로건 길버트도 못 나오고 있기도 하고 선발진에 빵꾸가 좀 있죠. 조지 커비도 없고 이래가지고 지금 내보내고 있는데 그냥 뭐 기록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 초반에 엄청 안 좋았다가 그나마 조금 좋아진 거긴 하지만은 그냥 뭐 좋게 볼 거는 크게는 없어요. 공도 밋밋하고 이래서 작년에도 이제 60이닝 동안 피홈런이 12개였었다. 이닝당 피홈런은 굉장히 많이 맞는 그런 아직은 좀 새내기급 그런 물부투수라고 봐야 되고 반대로 클락 슈미트는 저는 얘를 2년 전부터 조금 좋아했었어요. 2년 전부터 한 5이닝 2실점 정도를 꾸준하게 해줄 수 있는 작년에는 굉장히 잘했는데 부상이 있었고 막판에 돌아와서 못했지만은 어쨌든 슈미트는 괜찮은 선수예요. 지금도 이제 기록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얘도 이제 직전 경기 때까 말했던 것처럼 방금 말했던 마이클 킹보다도 더 좋은 경기라고 보던 게 슈미트였었거든요. 자, 슈미트 바로 이제 직전 경기 그때 이제 샌디에고를 상대를 했었던 그 경기에서 슈미트도 구속이 꽤나 잘 나왔습니다. 얘는 그 이제 커터를 주 구종으로 쓰는 선수예요. 근데 이날 그 올 시즌 커터의 평균 구속 92.2마일보다도 93.2마일 커터를 많이 썼는데 커터 구속이 잘 나왔습니다. 이래가지고 얘가 샌디에고 타자들을 요리를 했거든요. 원래는 올 시즌이 다른 시즌보다 구속이 안 나오는 시즌인데 직전 경기는 구속이 잘 나왔다더라. 그전 경기도 비슷했었고 이러면서 커터의 이런 구속 상승과 더불어 호투를 했던 점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슈미트는 괜찮게 볼만하다고 생각은 돼요. 그래서 선발은 양키스가 우세인 것 같다. 이 와중에 저는 이 경기도 사실은 오바를 생각 중인 게 일단 시애틀이 빠따가 약하지가 않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안 좋거든요. 토론토발 시리즈 때 9안타, 6안타, 4안타 홈런 같은 거가 약간 새가 줄었다든지 타격이 약간 힘을 잃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저는 이 정도 구도면은 오바 같은 거 봐도 될만하지 않을까 싶은데 양키스가 너무 오락가락해요. 얘네들도 양키스가 잘했다가 못했다가 막 그러고는 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특히 최근 한 5경기 정도 동안 홈런이
12개입니다. 5경기 동안. 이 기간 동안 뭐 타격도 한 번 못했던 거, 샌디에고전에 4만타 쳤던 되게 타이트했던 경기,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괜찮았던 편인 것 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뭐 오바라든지 양키스 사이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애틀이 홈발에 많이 받는다, 그런 거는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이렇게 좀 시애틀에서 좋은 선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행콕 정도가 나오면은 저는 오바를 봐도 나쁘진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양키스도 불펜이 2.99에서 얼마 전에 페르나도 크루즈 같은 애들 10경기 넘게 무실점이다가 쳐맞은 것들, 그런 것들 보면은 경기가 길게 이어져도 다른 때보다는 뭐 오바 같은 거 생각해 볼 만도 하지 않나. 그럼 일단 오바 정도? 그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샌프란시스코 대 애리조나 경기가 있는데 사실 좀 안 건드리고 싶은 경기이긴 해요. 자, 일단은 벌랜더와 켈리인데, 일단은 벌랜더 지금 그냥 생각보다 봐줄만 합니다. 저는 벌랜더가 좀 제 기량을 많이 잃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친구의 경기를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저번 경기 때 콜로라도는 그냥 무난하게 이겼고, 그리고 컵스와의 경기 때는 그때는 사실 조금 흔들렸는데 그래도 이제 관록으로 5이닝 3실점 정도 적당히 잘 막아줬습니다. 생각보다 포심 같은 게 힘이 그렇게 없지가 않아요. 아직까지 이 나이에 구속은 잘 나오는데 이게 힘이 없지가 않아. 그래서 벌랜더가 저는 꽤나 아직까지도 경쟁력은 있다, 그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리 켈리 올 시즌 두 번째 경기 때 양키스한테 3.2이닝 9실점으로 굉장히 고전했잖아요. 근데 이후에 6경기 동안 아주 회복세를 통해가지고 지금 방어율이 꽤나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키한테 한번 고전했다 뿐이지 메리 켈리는 역시나 애리조나 2선발급 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 정도 얘기를 할 만한 것 같아요. 딱히 뭐 구속의 상승이나 뭐 하락이나 뭐 이런 건 없는데 여전히 체인지업 같은 거 괜찮게 쓰고 있기도 하고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 보이는 게 뭐냐면은, 통상 이제 메리 켈리는 샌프란시스코한테 나름대로 강한 편이었었거든요. 그 최근에 10경기 동안 3.11입니다. 3.11. 여기에 이제 그 이제 재작년에 한번 22년이나 23년에 샌프한테 4.2이닝 8실점, 5이닝 7실점 이런 경기가 껴있는데도 이성적이거든요. 2경기 정도로 오지게 못했는데도 남은 경기를 되게 잘해가지고 방어율이 3.11이었던 거다. 이게 보니까 오라크파크 원정 갔을 때는 좀 안 좋더라고. 최근에 9경기 동안 5.36으로 메이저리그 리턴을 하고 난 이후에 샌프란시스코한테는 사실 원정에서는, 사실 샌프란시스코 홈구장이 여기가 투수 친화적인 구장인데도 그랬는데도 켈리가 조금 고전했더라고요. 피홈런도 8개나 맞기도 하고. 그나마 작년에 7이닝 2실점으로 가장 최근 경기에서는 잘한 적이 있었다. 그 정도는 좀 뭐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켈리의 최근의 상승세를 봤을 때는 아마 내일은 고전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마인드고, 샌프의 이 빠따 역시, 샌프도 지금 빠따가 좀 안 좋다고 봐야죠. 이정우 선수의 하락세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 원래 뭐 마이크 야스트름스키라든지 다른 애들도 잘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샌프란시스코가 막 이겨줄 정도로 무난하게 막 격파하는 그런 흐름이 많이는 안 보이더라고요. 반대로 애리조나는 좀 살아나는 모양새였는데 어제는 좀 아쉬웠고, 그냥 이 경기도 저는 막연하게 언더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선발 상태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얘네들 정도면 긴 이닝을 먹을 수 있는 애들이기도 하고 둘 다 5, 6이닝 이상은 먹지 않을까, 무난하게 막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얘네들도 이제 서부지구의 라이벌 애들인 만큼 그냥 언더가 별로 보기 좋지는 않아요. 나는 마음 같아서는 애리조나를 보고 싶은데, 그리고 불펜 소모상으로도 샌프란시스코가 소모가 좀 있거든요. 어제 샌프란시스코가 또 주력 불펜을 많이 썼어요. 마음은 애리조나를 좀 생각하고 있는데 쉽사리 손이 가진 않네.